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립준비 청년은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으로 18살이 되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서울의 자치구들이 혼자 살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란 서은비 씨는 홀로서기 대신 보호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살 집을 구하는 것부터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을 때 나가려고 보호 연장했어요. 조수아 씨는 지난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립하고 싶었지만 시설에 남았습니다. 20살 되자마자 바로 나가자라는 계획이었는데 다 돈을 벌려고 이제 학교 다니는 중에 알바를 했어요,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학교도 그냥 안 나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학교 졸업하고 그냥 나가야 되겠다. 딱 그렇게 해서 그냥 연장으로 하게 됐어요. 보호가 종료돼 자립할 시기가 됐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겁니다. 은평구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역촌동 등 4곳에서 운영 중인데 LH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책상과 침대, 냉장고 등 필요한 살림살이를 갖췄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3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청소나 요리, 공과금 납부 등을 해보며 자립 이후의 생활을 경험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에 살면서 공과금 낼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 때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뭔가 숫자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계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다가 뭘 내야 할지 몰라가지고 저 여기 근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자립하기 전에 자립을 미리 예습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혼자 장 보는 거라던가 자립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필요한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요리 수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혼자 만들어 볼 수 있는 반찬 같은 걸로 해서 반찬이나 국으로 약간 요리 수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 담당 직원이나 시설의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 혼자 살기 연습에 나선 청년들을 관리합니다. 각 시설에 그 아이들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 와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구에서는 저희가 월 1회 정도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살아봤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너희가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보호기간이 종료돼 머물던 시설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은평에만 230여 명. 저희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제일 많고 또 아동복지시설이 대규모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호연장 아동도 거의 60여 명 정도 있어요. 보호연장 아동들이 자립 체험이라든지 홀로 살아보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체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3개월 체험하면 이제 1년에 몇 명 못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자립준비주택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주택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시적 체험이 아닌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산홍동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토마토 줄기를 유도하는 끈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오전 11시인데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전부 열어두었지만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작업자들은 땀에 머리카락이 다 젖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할 만은 한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온도가 좀 높아서 하우스에서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끝날 수가 없죠. 농사일은 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한없이 해야 돼요. 폭염 속 야외 활동이 계속될 경우 체온 조절이 힘들고 탈수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995명,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 작업장이 29%로 가장 많았고 논과 밭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합니다. 장시간 일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나른해지면서 그냥 바닥에 눕고 싶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폭염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포천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 무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에 사업주에게 하소연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아니, 점심 먹고도 우리는 일 알고만 해서 바로 가야 돼. 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도 알 수 없어요. 아니, 여기 싫어해요. 그러면 일 내려오는데 일 날 때 남의 집에 와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폭염 속에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살인적인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식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3대 기본 수칙 중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죠. 오전 오후에 단 10분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고용 허가제로 꼽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등 사업주의 눈에 거슬리는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 허가제는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 관계로 만들거든요.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이주 노동자가 감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국내 제조업과 농업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6만 명.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과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은평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주민센터 안심보안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최근 상습 반복 민원이나 폭행, 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고통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심보안관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안심보안관은 방문 민원인이 많은 녹번동, 불광일동, 역촌동, 진관동 등 4개 동에 배치됩니다. 이들은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위협 등을 가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과 다른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대부분이 재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가 경력 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력 단절 여성의 70% 이상이 취업을 원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양천구 내 경력 단절 여성 1,0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20대는 일자리 안정성, 30, 40대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꼽았습니다.
일자리 희망 형태는 취업이 73.7%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 18%, 창업 8.3% 순이었습니다. 양천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활동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어린이집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은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는데요. 또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요. 힘겨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모금을 통해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다문화 가족을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최영민 씨. 영민 씨는 임실 지역에 위치한 치즈 식육 가공 업체에서 일하며 5살 딸과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는 어릴 때부터 심장 내부에 구멍이 있는 심방중격혈소원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아파서요. 숨은 항상 막히셨어요. 못해요. 항상 이렇게 힘 많이 할 때, 그리고 높은 올라갈 때 그래 아파나 봐요. 수술하고 지금 괜찮아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숨쉬기가 곤란했지만 심장 질환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첫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곧바로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에도 영민 씨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영민 씨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직장 동료들이 수술비를 모금해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어려운 또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또 감동이었고 미안했고 해서 영민 씨의 수술을 빨리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직원들 간에 그 사이가 좋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십시일반 같이 이렇게 모금에 또 동참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민 씨. 말리타양 이국 땅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한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생각 살아 못해요. 한 달 전에 많이 아파서 생각 언제까지 살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 아팠어요. 공장 청소를 비롯해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는 영민 씨. 모든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던 영민 씨는 지난해 우수 직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1인 3역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진짜 회사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아파서 못하는데 그 빈 공간이 저희 회사에 너무 커요. 빨리 건강해져서 저희랑 같이 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5살 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던 영민 씨. 동료들의 온정으로 사라진 심장 통증과 수월해진 심호흡에 한국 생활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긴 장마 이후 땅꺼짐 사고 우려가 큰 가운데 서울시가 특별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마철 침수 구간이나 노후 상하수도 주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땅꺼짐의 원인이 되는 지하 빈 공간을 파악 중입니다. 특히 위험 등급에 따라 같은 구간을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반복적으로 조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